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회장님. 롯데케미칼 관련해서 오늘 말씀 네. 주시러 나왔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연합인포맥스의 홍경표 기자라고 합니다. 네. 산업부에서 과거에 건설과 화학 분야를 또 출입을 했었고 롯데월드 타워를 지을 때 이 지어지기 전에 직접 들어가서 취재한 적도 있었고요.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그룹을 출입하면서 롯데와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럼 기자님께서 최근에 이 롯데그룹의 위기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 정보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면 이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재무 약정 위반이 롯데그룹 위기의 발단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롯데그룹의 재무 위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건설 케미칼 실적이 하락하고 신용 등급이 떨어져 가면서 지표상으로는 계속해서 위험 신호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롯데그룹은 유동성 위기는 없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케미칼에서 이 신용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더 이상 이 재무 위기를 숨길 수가 없게 돼버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한 2조 450억 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한 어떤 재무 약정 위반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과거 발행된 어떤 회사채에 대한 조건인데 일정 비율의 영업이익을 유지를 해야 됐지만 워낙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를 유지를 못하자 이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들이 강제로 회사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고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롯데월드 타워를 담보까지 잡으면서 추가로 은행 보증을 확보하는 등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주식, 부동산, 즉시 활용한 예금 등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 롯데그룹은 주장을 하면서 좀 불씨를 꺼트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실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도 많고 그리고 그렇죠. 예전부터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은 경영 방식을 고수했던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런 기한이익 상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한 거는 정말 좀 맞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이 기한이익 상실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네네네. 이 기한이익 상실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이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거는 채권자가 이제 빌려준 돈을 특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만기 전에 회수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로 치면 부도와 유사하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약속 못 지켰으니까요. 4분기 연속 그 누적 적자로 롯데케미칼이 3분기에 수익성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겠다는 조건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돈을 회수하겠다 이런 의미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금융사들이 강제로 회사채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보면은 이 에비타, 이 상각전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 이 값이 5배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유지가 올해 11월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단이 발생한 것이다. 이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롯데케미칼이 왜 이렇게 힘들어진 것인가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워낙 경기가 안 좋고 글로벌 경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 업황이 부진이 이어졌고 이 때문에 장사로 그러니까 본업으로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22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3년 연속 적자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좀 법률적 용어다 보니까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너 매달 20일에 나한테 이자 100원씩 보내야 돼. 안 보내면은 내가 빌려준 돈 원금 그대로 빨리 다 갚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이자를 안 낸 시점이 2년이다. 그럼 3년까지 안 기다리고 당장 갚아야 된다는 조항이 이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3년까지 기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2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한에 대해서 이익 상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에비타 같은 경우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에비타라는 게 그 감가상각비 그 차감전 영업이익인데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치 산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자본재 산업이다 보니까 초반에 건설이나 이제 이런 유형자산 취득이 많아지고 유형자산 상각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상각비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에비타로 봐야 실제로 롯데케미칼이 얼마의 현금을 창출하고 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비율이 원래 21년도에는 몇 배였었다고요?
이게 네.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한번 찾아보니까 20배 넘어간다고. 네, 2021년에 27.8배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건실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20배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번 돈으로 너 이자 20번은 네. 갚고도 남는 돈을 그렇죠. 내가 벌고 있어. 네. 근데 이제 그 사채권자들이 요구한 게 그거죠. 네. 그래 5번 갚을 비율만 유지해.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작년에 떨어져서 네. 이제 사채권자들이 뭐야 약속 안 지켰네 바로 갚아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트리거가 지금 작동이 아까 말씀하신 네. 신용 이벤트가 생긴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비율이 작년 말에 2.2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5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3분기에 0.95까지 떨어졌는데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장사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거의 이자도 못 내고 그쵸.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럼 빌려준 사람들이 돈을 빼겠다.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공시가 나오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롯데케미칼의 이 회사채 상황, 이 롯데그룹의 입장은 현재 어떤가요? 이 롯데그룹은 이 같은 사태가 이제 벌어진 데 대해서 석유화학 산업이 신규 증설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수급이 좀 악화됐고 중급의 어떤 자금률 향상에 따라서 손익이 저하됐다. 그래서 기한이익 사태가 발생을 했다. 롯데케미칼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그룹은 이 재무 약정 위반 사유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봤어요. 사채권자들과 협의해서 지금 이 회사채가 한 2조 450억 원 규모인데 이 EOD가 난 게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6조 원 가량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담보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로 보면은 저희 집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돈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채를 집행 이후에 법원 허가를 받아서 내년 1월 14일까지 이제 그 보증사채 그 조건을 없애고 보증사채로 전환을 하고 이 재무 특약 사항을 좀 삭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롯데 입장에서도 롯데의 상징과도 같은 그렇죠. 롯데타워를 담보로 내놓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롯데타워까지 담보로 내놨는데 설마 롯데가 그거 약속을 못 지킬까라는 측면과 맞습니다. 두 번째로 네. 오죽했으면 롯데타워까지 그렇죠. 담보로 내놓냐라는 측면이 네. 동시에 존재하는데 기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네. 이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만기 채권이 한 9천억 원대 수준이다. 하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사실 모기업인 롯데그룹에서 롯데월드 타워까지 담보로 하면서 돈을 지원해주고 은행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한 보유 예금 한 2조 원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가용 유동성 자금을 4조 원 가량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한 75% 된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견조한 재무 수준 유지하고 있어서 위기설이 부풀려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체질 개선과 현금 확보를 위해서 저수익 자산 매각에 또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죠. 여수 공장 가동도 중단하면서 효율성을 상당히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부채 비율이 낮고 보유 자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우려스러운 면 좀 있긴 한데요. 이 지금 기업의 유동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동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 비율을 보면은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을 1년 내 갚아야 하는 그러니까 유동 부채로 나눈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100% 이상이면 안정적, 200% 이상이면 좀 매우 좋다. 이 정도 평가를 받는데 이 유동 비율을 보면은 작년 말에 150%였는데 올해 9월 말에 11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현금을 이제 조달하는지도 봐야 되지만 유동성 이 현금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 업황을 따라서 장사해서 들어온 돈도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 유동비율이 특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내가 가진 돈으로 1년 안에 들어올 돈이나 가지고 있는 돈으로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얼마나 상환할 수 있냐인데 이게 200%면은 이제 2번 정도 갚을 수 있다 네. 이거고 근데 이게 150%에서 111%까지 떨어졌다는 네. 거는 결국은 거의 간당간당하다는 수준인 거죠, 사실. 네. 이거를 겨우 갚고 그리고 이 유동 비율뿐만 아니라 이제
공장도 지금 가동을 네. 중단했다는데 네. 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맞습니다. 보이거든요. 네. 당장 급하니까 공장도 가동을 멈추고 있는 네. 자산도 팔고 이렇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 그렇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제가 알기로도 롯데케미칼이 이제 뭔가 그런 화학 제품을 생산해낼 때 생산 단가가 있는데 네. 최소한 요 정도 이상의 단가를 받아야 그렇죠. 채산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 BEP라고 따져 보면은 이게 생산 단가가 지금 손익 분기점도 못 맞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할수록 손실이 더 나는 구조기 때문에 네.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게 맞나? 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국내 1위 렌터카 업체죠. 네. 알짜 계열사입니다. 이 롯데 렌탈도 팔았어요. 홍콩계 PF 어퍼니티 홍콩계 PF 이제 어퍼니티 어커트 파트너스에 이제 팔았는데 이게 한 지분이 56.2%였는데 한 1조 5천억 원 가량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50% 이상 넘겼으니까 그치. 사실상 이제 손을 떼고 완전히 팔아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사실 그렇게 뭐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1조 5천억 가량을 뭐 현금으로 받긴 했지만 지금 이걸 갖고 있던 이 회사가 롯데거든요. 여기도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돈을 받아가지고 롯데케미칼을 쏴준다 이런 상황도 사실 그렇게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롯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이 워낙 요즘에 또 경기가 안 좋고요. 네. 올해 3분기 누적 이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뭐 재무 개선도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사실은 또 보유하고 있는 네. 그 롯데 건설 네. 에 대한 지금 PF 부담도 아까 잠깐 증가된다고 맞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자회사인 그 지분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롯데건설에 이제 이런 PF 부담도 증가되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롯데백화점 그래서 센텀시티나 이런 알짜 자산들도 롯데그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유통 부분도 사실 원래는 캐시카우 같은 곳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롯데가 현금 부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내수가 워낙 안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더 침체가 된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롯데 입장에서도 좀 백화점 사업이라든가 마트 이런 걸 매각에 좀 나서고 있어요. 여기서 좀 팔아서 현금을 좀 확보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같은 경우는 한 지금 매각가가 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옆에 경쟁자가 있습니다. 바로 신세계가 있어서 건물이 신세계 바로 있는데 네. 이게 매출이 거기에 비해서 좀 밀린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뭐 판다고 해도 이걸 과연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도 그쵸. 상당히 네. 지금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옆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어서 네. 이제 파는데 누가 들어갈지도 참 사면은 차라리 신세계가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옆에 사서 네. 또 세우는 것도 그래서 이 백화점을 폐점을 하고 거기다가 다시 재개발을 하는 안도 상당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굉장히 뼈아픈 네. 그런 거겠네요. 지금 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롯데가 참 지금 유통 쪽도 네. 사실은 그 롯데온이라는 또 어플로 통해서 또 엄청나게 하려고 하다가 네. 사실은 쿠팡한테 완전 처참히 이제 네. 무너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롯데그룹에서 롯데유통, 네.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 뭐 면세점 네. 지금 제대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네네. 앞으로 그럼 이 재벌계의 그래도 땅 부자라고 하는 네네. 이 롯데그룹이 가진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핵심 부동산 자산은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동산 업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이 롯데그룹의 핵심 자산 크게 큰 것만 보면 한 세 곳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롯데월드 타워 같은 경우는 장부가액은 한 1조 4천억 원 가량이에요. 그런데 시장 평가 가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4조 4천억 원에서 뭐 6조 원으로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싸라기 땅이지만 현재 물류센터와 이제 차량 정비 공장으로 쓰이는 이 롯데 칠성, 이 음료 부지, 이게 상당히 좀 핵심 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장부가에는 4천억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진짜로 만약에 판다고 하면
하면은 이 강남이기 때문에 네. 한 2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롯데호텔 본점 뭐 지나가다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도 상당히 뭐 가격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건물과 부동산을 포함해서 뭐 사실 여기 명동에 있기 때문에 이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기까지 판다고 하면 이 뭐 7조 원까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뭐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롯데 같은 경우는 곳곳에 그 주요 요지의 마트와 백화점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판다고 해서 또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도 좀 상당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유동화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은 유동화한다는 게 담보로서 가치가 그렇죠. 있으면은 시장의 평가액은 저렇지만 이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자산이냐 네, 그렇죠. 사실 또 다른 문제로 저는 맞습니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세 개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나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땅은 이 롯데칠성 음료 부지이지 않을까. 네. 그 서초의 그 강남역 진짜 금싸라기 땅에 그 삼성 사옥 있는 서초 네. 사옥 있는 밑에 부분에 있는 곳인데,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아니 이렇게 큰 땅이 강남 한복판에서 왜 놀고 있지? 라는 그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사실은 저는 매각한다고 그러면 사실 제가 그 M&A 커뮤니티 네트워크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롯데칠성 부지가 사실은 올해 한 중순쯤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낚시 매물인가? 이거를 롯데가 왜 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후에 마침 또 이제 막 기사가 뜨기 시작하니까 이게 진짜로 뭔가 있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부동산이 아무리 탄탄하다 한들 결국은 빚 갚는데 부동산을 다 팔아버리면 결국 회사는 남는 게 그렇죠. 진짜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자님 생각에는 이 부동산의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부동산 자산을 통해서 돈을 마련하는 게 그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쵸. 말 그대로 비유동 자산입니다. 이 결국에는 팔거나 아니면 담보를 통해서 이 돈을 땡겨와야 되는 것인데요. 이게 상황이 어려울 때는 실제 매각이나 유동화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롯데그룹이 핵심 부동산 매각을 계속해서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추진을 하긴 했었어요. 일부 유휴 자산에 그쳤고 그동안 그마저 이 돈을 땡기기 위해서 판 게 아니라 워낙 좀 장사가 안 되는 것은 팔고 가자, 뭐 이 정도 자산 효율화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 팔면은 니네 어려우니까 난 이 정도만 줘도 되겠지? 이래서 제값을 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사실. 뭐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금을 갖고 있거나 주식담보대출처럼 일정 부분 이렇게 계산을 바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시장 가치를 파악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거기에 롯데그룹은 또 최근에 이제 호텔도 팔기로 결정을 했는데 뭐 L7, 시티호텔 등을 이제 패키지 딜 형태로 이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56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장부상 평가되는 게 이게 뭐 56조인데 사실은 시장에서 롯데 상황을 다 아는 상황에서 그렇죠. 저거를 시장 평가액은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진짜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격인 거고, 사실 저것도 뭐 이제 실제로 딜이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롯데의 상황을 다 아는 매수자가 과연 그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할까. 이제 왜냐면은 상대방이 급한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2조 6천억이라고 테이블에 앉았다가 점점 낮출 수 있죠. 시간을 끌면서. 안 팔면 어떡할 건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나중에는 거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그냥 2조에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저런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저는 그 저거를 판단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사업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 롯데그룹의 위기는 저는 당분간은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관련된 롯데 임직원들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사실 롯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이 직원분들이나 거래처 분들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객관적으로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좀 나선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이 돈을 땡겨오는 것도 미봉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돼야 된다. 그렇죠. 이게 사업이 나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건설, 유통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맞습니다. 산업군이다 보니까 네. 이쪽 포트폴리오가 많은 롯데그룹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이게 해소될 수 있는 이슈라고 보는 시각도 많지만 네. 이거를 버텨내고 시간을 버는 것도 네. 사실은 롯데그룹에서는 어떻게든 버텨서 이 기간만 지나가면은 네.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많으니까 조만간 저도 롯데그룹이 좀 잘 마무리해서 좀 네.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